네, 그럼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을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었습니다. 네. 우선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해서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 도심이라든지 신도시 같은 지역에 또 국민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주택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될 수 있도록 건축과 관계되는 각종 규제도 해제를 하고 또 자금 지원 같은 금융 지원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네네, 예.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에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안전진단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원할 때는 지어진 30년이 지나면 네.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안전진단 아예 폐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폐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내용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많이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개선하면 지금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재건축 기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면 걸리거든요. 네. 3년에서 5년 정도 더 짧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재건축 말고 단독주택, 노단독주택이 있는 재개발 구역도 좀 지정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네. 쉽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일기 신도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참 속도가 안 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일기 신도시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후 계획 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네. 해서 장차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될 것인데요. 우선 이제 일기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고 금년 중에 수도권인 5개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별로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의 시범단지를 시범구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를 하고요. 또 용적률도 많게는 최대 한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공공에서 한 12조 원 정도의 도시 펀드를 만들어서 사업비 지원도 해나가고 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기반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전세 사기 이후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시장이 참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도 이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이 아파트 외에도 도심 내에 뭐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또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보면 건축적으로 각가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규모를 제한한다든지 방수를 제한한다든지 발코니를 설치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대폭 줄여 나가는 그런 개선을 하고 또 이제 집을 지으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도 저리에 기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요. 또 이제 집을 짓지만 수요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 임대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이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해서 지금 10년 이상을 등록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6년 정도만 등록해야 된다든지 또 지금은 이제 보시면 많이 개인 위주로 이 등록 임대를 해서 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그렇듯이 기업이 나서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해 나가는데 정책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임대 사업에 대한 여건도 좀 개선이 되겠다 싶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 경기도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는 또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요? 태영건설 사태는 잘 우선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 선수들은 건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 업계가 아주 건전하게 유지가 되어야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건설업체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해서 굉장히 돈 가뭄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충분한 돈이 낮은 금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증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면 자금을 좀 싼 금리로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을 좀 공급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건설회사들이 좀 저리의 자금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같은 것은 세제 혜택도 들여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규제 완화책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